백호대살이라고 그래서요. 남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뭐 철을 극한다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조건이 충이 돼야 됩니다. 충국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대운에서 기신의 운을 만나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게 월이 참 좋은 거예요. 을목의 월이 목생화로서 식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정축생이 37년생일 거예요. 37년생인데 지금 74인데요. 이게 을미라고 해서 이걸 백호대살로 해석하고 철을 극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항상 을미나 갑진일주들은 대운을 꼭 보셔야 돼요. 대운이 잘 흘러갈 경우에는 백호대살 철을 극하는 처당 악사 그런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남자라면 대운이 일대운인데 대운을 좀 보면요. 지금 정이니까 역행해이죠. 그래서 갑진, 그 다음에 계묘, 그 다음에 임자, 이민, 임묘진이니까 이민, 그 다음에 신축, 경자, 그죠? 그 다음에 기해,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무술, 그 다음에 정유,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백호대살이라 하더라도 이 사주는 이게 4월의 을목입니다. 아무리 여기 비견이 있어도요, 이 토가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건 4월의 을목이기 때문에 이 을목이 신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용신이 계수가 용신입니다. 그래서 시의 계수가 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화가 용신인데 대운을 보세요. 이 사람이 인묘진, 여기 목국이죠. 그 다음에 해자축 수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0살까지 운이 기가 막히게 좋죠. 대운으로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60살까지 성공하는 거는 틀림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일단 목국토가 재니까 일단 부자사주입니다. 풍족해요. 그런데 자,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61살을 잘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원국도 중요하지만 대운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우치세요. 지금 61살에 무술대운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나를 봐요. 무술대운이 들어가면은 일단은 무술 자체가 기신이죠. 무술 자체가 기신이에요. 이건 수목이 용신인데요. 그러니까 기신인데 요 61세에서 71살에 술대운이 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네? 그래요. 축술 및 사명살에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왜 형살을 겁내냐 하면요. 사명살에 빠지는데 그러면 뭘로 인해서 사명살에 빠지냐 하는 걸 봐요. 여기가 지금 무토인데 을목입니다. 그럼 목국토가 뭐예요? 재지요. 그러니까 돈을, 이 말의 의미를 아시라고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을 탐하면은 사명살에 빠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61살에서 70 사이에 재를 탐하면은 이게 목국토 재 아니에요. 재를 무술이니까 이게 몽땅 다 토입니다. 재를 탐하면은 축술 및 사명살에 빠져요. 그러니까 돈을 탐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간에 형살이 당해요. 이 형살이란 개념은 본인이 감옥 갈 수도 있고 본인이 몸을 다칠 수도 있고 철을 극할 수도 있고 자식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꼭 나만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본인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운에 재를 탐하면 의미를 알아요. 재를 탐하면은 축술 및 사명살에 빠져서 이 사람은 아주 나빠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형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대운에 대한 해석을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나쁘냐? 어느 대운에 들어가면 나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신사든 축술미든 자묘용이든 형살이 나쁜 이유가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운에 이 사람이 재를 탐하면은 형살에 빠져서 아주 자기 형편이 나빠져요. 아주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에 재를 탐하면 안 되는데 자기 사주를 못 벗어나요.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까 이럴 때 재를 탐하지 말고 근신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나 짓고 그러면은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 돈을 탐하고. 그래서 구금이 돼요. 요게 누구 사주냐 하면은 영화배우 신성일 씨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까지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았단 말이야. 그런데 국회의원 출마해갖고 뭐 이때 뭐 한나라당 국회의원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뇌물 돈 겨우 2, 3억 받은 걸로 뭐예요? 징역형을 받아갖고 2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잖아. 그래갖고 작년에인가 풀려났잖아요. 그것도 부인이 그냥 손발이 되도록 빌고 한나라당 의원 찾아다니고 대통령까지 탄원서를 내고 겨우 풀려난 거야. 그래서 이 대운이 얼마나 무서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운을 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을미라고 해서 반드시 갑진이나 을미라고 해서 무조건 백호대살로 철을 극하는 건 아니고요. 대운이 좋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서 그 형살의 의미가 무섭다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대운도 무술대운이다 그러면은 뭐 일간을 기준해서 일주를 기준해서 나머지를 연관해서 보는 거지 뭐 월이충하고 시충하고 그것까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사주는 일주를 기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이제 보겠어요. 1960년생입니다. 1960년생이고 음력 2월 12일이고요. 음력 2월 10일이고 신시생이었어요. 이게 물론 여자입니다. 본명인데 그러니까 사주가 어떻게 됐죠? 경자, 기묘, 그 다음에 병신이에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남자고 여자고요. 여기가 일인데 이 일주하고 제일 겁나는 게요. 일주하고 월하고 이게 겹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주하고 월하고 겹치는 여자들은요. 이거는 40대 늦어도 45 전에 이혼을 합니다. 거의 다. 물론 이제 대운도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일하고 시하고 겹치는 경우에는 늦게 45살 늦게 이혼하는 거예요. 늦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는 시하고 일하고 겹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대운을 보는데요. 대운을 보는데 대운이 1대운이에요. 1, 10일, 20일, 30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역행이 되니까 이게 대운이 무인, 그 다음에 정축, 병자, 그죠? 갑을병정이니까. 그 다음에 을해, 갑술, 그 다음에 계유, 임신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자, 고디는 제가 안 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요거까지만 해놓읍시다. 12운성을 보면 제가요 12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12운성론을 아무 때나 쓰지 마세요. 양권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권에 있을 때 뭐 간목이라든가 무슨 정화나 여긴 12운성이 안 맞아요. 그걸 아예 쓰지도 말아요. 그래서 병화의 자가 여기가 뭐가 돼요? 태지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신일주의 신이 뭐가 돼요? 여기가 병이에요. 여기도 병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요, 이 의미를 아세요. 병신, 항상 사주를 적은 다음에 해석하기 전에요, 일주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일주의 의미를 먼저 꼭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 하는 걸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를 봐요. 이 병화라는 거는 여기가 있고요. 자, 축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이렇게 됩니다. 술해요. 이 병화라는 건 이게 태양입니다. 병화는 태양이에요. 해가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화는, 근데 좀 이따 얘기하지만 병화가 있다는 얘기는 무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와 무토는 같은 각도에서 보면 틀림없어요. 정화는 기토와 같은 의미를 보는 게 틀림없습니다. 거의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에서 화토가 같은 의미로, 화토 일색이다, 화토를 같은 의미로 보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병화는요, 아침에 해가 뜹니다. 인에서 해가 떠요. 그래서 인에서 떠서 쭉 올라가서 미가 지나고부터는 어떻게 돼요?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오를 지나고 나서는 해가 지는 거죠. 그때 항상 잊지 마세요. 이 양권은요, 양권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내려가는 것보다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뺑뺑 도는데, 그렇잖아요. 뭐든지 인간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갈 때,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힘을 쓰고 올라가고 나죠. 다 올라가서 상쾌한 기분을 하고 나서 내려갈 때는 어때요? 에? 그 내려가는 거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가는 거는 좀 허전하잖아요. 뭐든지 일을 성취할 때 기분이 좋은 거야. 해고 나서는 또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막 올라와서 중원을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서산으로 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의 12운성에서 인의 장생이 들어있는, 인에서부터 시작하는 인이 장생인 거야. 그리고 5를 지나서부터는 뭐예요?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도 마찬가지예요. 무토도 인이 장생입니다. 대지 위에 태양이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이 양권이나 있다 하더라도 벌써 여기 신으로 가서는 이게 해가 지는 거야. 곧 질 겁니다. 유가 지나서 술이 되면 완전히 해가 저문 건데, 깜깜해진 거고 달이 뜨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병신일주를 뭐라 그래? 이 병화는 이미 여기서부터는요, 이미 다 해 역할을 다 해버린 거야. 해가 이제 곧 저무르고, 또 모든 그 곡식이 다 여물었어. 다 신월이 되면 다 여물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는 여기서 이렇게 인해서 인묘진 사오미,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병화나 무토는요, 인월의 병진일주다, 인월의 무진일주다, 또는 진월의 병인일주다, 또는 무인일주다. 이 자체로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이 자체로. 설사 연과시가 좀 나빠도 이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냐? 이 병화가, 인월의 병화가 화생토, 식신이에요. 이 병화 자체가 이렇게 장생일지나 월지를 깔고 있고, 진월. 그럼 봐요. 얼마나 생각을 해봐. 태양이 아침에 또는 봄에 해가 떠서 3월에 모든 싹이 올라오는데, 싹이 올라오고 비가 올 때 태양이 광렬하게 내려 쪄줘야 이 병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이런 사주들은 이 병화가 아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조직에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인정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꼭 필요해. 유능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조직을, 무슨 일을 하든 이 사람은 그 쪽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병화인데 신월의 병순일주다. 이 별 일 없어요. 해가 다 지고 난 다음에 이 병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이렇게 올라가는 쪽이 좋은 거예요. 내려가는 쪽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신일주를 이걸 뭐라 그래요? 노염이라 그래. 이미 이제 다 뭐예요? 그 태양의 역할은 다 한 거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병화가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항상 사주를 볼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주를 볼 때 그 일간이 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먼저 읽어요. 그리고 월이었다. 그리고 일주를 보고 그걸 읽으려면 어느 달에 태어난 월, 여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2배니까 월지를 보고 일주를 보는 거예요. 일지에 뭘 깔았느냐. 그리고 이 병화가 그러면 이 사람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보는데 이 사주는 지금 우리가 자묘유를 삼형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도 자묘유나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묘유형뿐만 아니라 자묘신도 유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보다도 신이 더 나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히 일간이 병화일 때는. 그 이유가 여기에는 본기가 경금이에요. 무토와 경금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임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일단 이게 수국화로 이게 병임충이에요. 수국화로. 그러니까 우리가 십신이로는 관이죠. 수국화 관입니다. 관이 치는 거야 나를 형살에. 그래 놓고 대운을 보세요. 자, 그러니까 무토나 병화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봐요. 자, 만약에 경술 이거 보세요. 무인, 무신이다. 여기가 계해입니다. 그러면 이거 무토는 사실 이게 병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병화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지 위에 탱이 뜬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노래 무토는 이노래 병화나 마찬가지로 여기가 장생지지예요. 장생지지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 신이라는 게 이것처럼 물론 병이지만은 우리가 이것도 인신충은 충이지만 이런 충은 달라. 이게요. 이런 충하고 이런 충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은 충이라도 자, 이거는 근근목으로 나를 때리죠. 근근목으로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근목으로 내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인간사가 똑같은 거야. 인간사가 똑같은 거예요.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예? 예? 근근목으로. 자, 자식이 잘 봐요. 자식이 어머니를 칩니다. 이거는 어머니가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은 내가 부모를 좀 쳐도 부모는 모든 걸 다 수용을 해요. 이거는 내가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부모가 나를 친다는 건 부모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충이라도 이것도 인신충이고 이것도 인신충이지만 이런 충보다는 이거는 충의 의미, 이 충이 무서운 거예요. 항상. 사해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항상 충의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해충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입니다. 이 충과 이 충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 충이 무서운 거야. 수국화로 이건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치는 거야. 같은 역마지살인 거면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 충이 겁나는 거지 이런 충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충은 충이에요. 역마지살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내가 당하는 충이 겁나는 거예요. 당하는 충이.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노래 장생지지를 봤으니까 이런 사람은 부모덕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부모덕이. 그리고 이 사주는 이게 신약한 사주입니다. 아무리 이노리라 하더라도 이게 여기 이렇게 금이 강하고 수가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화용신입니다. 화용신이에요. 그러니까 대운이 화대운으로 흘러가면 성공을 해요. 그리고 봐요. 이게 무게합하죠. 무게합하네요. 무게합한데 이 화가 토국수 이게 정제죠. 십신이로로 정제 아닙니까? 정제인데 제가
무게합화가 돼서 이게 나한테 용신이 되죠. 용신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후의 기가 막힌 부자사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같은 무게합화라 하더라도요, 요게 정제인데 요게 합의돼서 합의된 화해가 나한테 용신이 되면 좋은 거지만 기신이 되면 이거는 크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합에 대해서 그 합한 오행에 나한테 주는 효과를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같은 무신이라 해서 이게 병이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이건 토생금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근데 물론 영마예요. 영마니까 무역업을 해서 노후에 큰 돈을 벌어요. 이게 누구 사주예요? 이게 이병철 회장 사주예요. 이병철 회장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덕이 기가 막히게 좋으니까 그때 당시에 경상도 무지랭이 시골에서 20살 때 쌀 장사할 정도면 집안이 보통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병화와 무토는 항상 같은 의미를 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같은 의미 놓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요일로 돌아와서 그럼 이 사주는요, 지금 여기 자묘 형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원을 보면은 어려서의 태원을 보면 어떻게 되죠? 무기, 경, 그 다음에 묘, 진사오, 경호예요. 자, 그리고 이 사주에 우리가 흔히 자, 격국용신을 좀 봅시다. 그러면 이게 신약하겠어요? 신강하겠어요? 신약하죠. 여기 아무리 내 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신자진 반수국이고요. 토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니까 용신이 뭐예요? 예? 용신이 자, 목인데요. 목인데 이 사주는 수가 강하니까 통관용신이 돼서 목이 용신인데 목도 간목이 어느 개예요? 간목을 먹어놓어. 을목이 들어와야 됩니다. 을목이 들어와야 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화는 물론 병화입니다. 병화가 들어와야 돼요. 정화는 들어와 봐야 그렇게 도움이 안 돼. 태양 옆에 불빛이 비쳐봐야 그거 표시나 나겠어요? 이거는 병화가 떠야 돼요. 자, 그래서 용신은 을목과 하고요. 이 사주는 신자 반수이고 이 안에 임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이 최악으로 나쁜 거예요. 관, 이게 수인데요. 이게 아주 나쁜 기신이에요. 우리가 역학에서요, 족보에 있는 얘기입니다. 역학에서 여자 사주의 관의 기신을 겁내라 그럽니다. 그죠? 여자 사주가 관의 기신을 겁내라. 그 다음에 관의 기신이면서 특히 충이 되는 걸 겁내라. 그러니까 관의 기신이면서 충이 되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거죠. 이게 병임충입니다. 그리고 임수가 기신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는 무조건 기신이 됩니다. 그리고 충이 된단 말이에요. 여자 사주에 관. 이런 사람들은 여자 사주가 여명의 경우에 관이 기신이고 그리고 충이다. 그러면 이건 100% 남자 덕이 없어요. 남자 복이 없다. 이건 무조건 정답이에요. 관이 기신이고 충이 된 사주는 남자 복이 없습니다. 근데 남자 복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생기는다. 뭘로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거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자묘유, 사명살의 의미를 꼭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신이나 유나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져요. 어떻게 보면 유보다 신이 더 겁나는 거야. 그래서 사명살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이런 사주를 보면요. 이런 사주를 보면은 자, 이 사람이 여기 요 초년이나 태호는 좋아요. 무인 여기 좋아요. 초년호는 괜찮아요. 초년호는 뭐 나름대로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 덕에 양친 부모 덕에 밥 굶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950년생이니까 지금 51세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11살서부터 20세까지의 정축대운을 보자고요. 여자가 요때가 여자로서의 성숙기예요. 그 요 대운이 뭐 좋으냐 하면은 요게 정축대운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당연히 나쁘죠. 이게 축이 해자축 수국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운이 나빠요. 나쁜데 예? 이 축중에는 여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장간이 계신 데 다 내 편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나쁜데요. 어떻게 나쁠 거냐? 그리고 이 정화는 이 사주가 병화가 용신인데 정화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설명한 걸 또 얘기하면 정화는 병화가 도움이 돼요. 그죠? 불빛이 꺼지는데 태양빛이 비춰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가 전혀 도움이 안 돼. 해가 떴는데 그까지 초롱불이 들어와 봐요. 그 표시나 나겠어요? 네? 이렇게 형광등이 들었는데 여기다 촛불 켜봐야 이게 촛불이 이게 표시가 나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런 대운은 이렇게 사명살이에요. 자수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연애 자묘 이렇게 연화 자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냐면 어려서 일찍 성에 눈이 뜬다 이런 의미예요. 어려서 일찍 성에 눈이 떠. 그러니까 10대 때 이미 성경험을 하는 거예요. 10대 때 이미 성경험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20대 때 병자대운이요. 병자대운인데 이 병화가 아무리 떴다 하더라도 이 자수가 형살이에요. 자매요. 이게 형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뭐 연애는 하더라도요. 연애는 해도 결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냐면 결혼은 요 대운에 이게 제일 좋은 대운이에요. 31세 을의 대운. 요게 최고운이에요. 왜 그래요? 을목이 용신이죠. 을목이 용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생목하고 최고 좋은 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요 대운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봐요. 자, 남자고 여자고요. 남자고 여자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결혼할 때 여자는 꼭 관이 들어야만 결혼한다. 그거 아니에요. 용신운이 오면 결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용신운이 오면 결혼하는 거야. 남자는 꼭 재운이 와야만 결혼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자, 또 아셔야 돼요. 여자 사주예요. 여자 사주에 식신이 없다. 식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애 못 낳아요? 결혼해서 다 사주에 수가 있고 그러면 다 낳는 거예요. 또 사주에 이 사주는 뭐는 관이 강하지만은 사주에 관이 없다. 관이 없는데 식신은 있다. 결혼해 놓은 거예요. 식신이 있다는 건 애를 낳는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애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결혼하고 뭐 자식 낳고 하는 거를 육친에다 꼭 정확히 꼭 맞추려고만 들진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이렇게 대운이 좋으면은 이 대운에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잘 봐요. 지금 여기를 가봐요. 51세 요까지 살아요. 요까지 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51세인데요. 51세인데 40살? 51세죠. 51세인데 이 대운이 들어가면 이게 엄청나게 나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묘신 자체가 나쁜데 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완전한 사명살이에요. 철저하게. 근데 사실은 이 여자가 무자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미리. 무자년이니까 언제예요? 작년, 재작년이에요. 무자년에 이미 이혼을 했어요. 무자년에 이거 확실히 검증된 사주입니다. 무자년에 이미 이혼을 했는데 자, 왜 이혼을 했을 것이냐 하는 거는 무자년에 아무리 여기 무자년에 이게 형살이고 이게 뭐예요? 화생토 식상인데요.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혼했는데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이혼하는데 우리가요 이렇게 이렇게 사주에 임수가 있고 이런 사주들은요 이렇게 형살 특히 여자 일주에 병신 일주요 이런 사주들은
아까 여기 떴죠. 색을 너무 일찍 뜹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주들은 성욕이 강한 사주들이에요. 한시도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재구시를 못하면 그 남자하고 돈이 있건 없건 안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주가 이 사람이 직업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여기 경금 있고 이 안에 이 사람이 경금을 2개씩이나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급금 재지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사주에서 하나의 공식화되어 건데 특히 여자 사주의 경우에요. 여자 사주의 경우에 월. 이 사람은 월에 뭐가 들었어요? 월에 상관이 들었죠. 화생토하네요. 월에 상관이 들었습니다. 월에 상관이 있는 사주는 남자를 상대로 하는 남자 상대의 직업을 꼭 갖게 돼 있습니다. 남자를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직업이라는 건 사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죠. 남자 여자 구분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경금이 강하고 또 신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업은 미용원이에요. 미용실을 하는 사람이에요. 미용실. 근데 요새 미용실이 여자 상대보다도 남자가 더 많이 오죠. 요새 젊은 애들 저는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다 미용실 가서 머리 깎잖아요. 그죠? 미용실을 하는 사주인데 이런 사주들은 직업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미용실을 하든가 최악의 경우 칼질하는 거예요. 칼질하는 직업. 미용도 칼질하는 직업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사주하고 유사한 사람을 또 하는 사람 봤는데 뭐냐면은 여자가 정육점. 정육점도 이거 칼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일찍 이혼이 무자년에 자년이 들어와서 형살이 강해져서 일찍 이혼했지만 요 대운엔 벌써 계유 대운이 들어가면 이미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딴 남자를 일하면서 이제 딴 남자를 만나서 이제 사는데 이 사람 운명이 나빠요. 내가 당신 이혼하고 가면 노후가 불행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 불행할까요? 이 사람이 61세 임신대운에 들어가면 최악이야, 최악. 그죠? 최악의 운이야. 임신대운에 들어가면 최악의 운이죠. 이것 귀신, 이게 봐요. 금생수, 수국화,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 대운에는 이 사람이 남자한테 버림받아요. 100% 버림받습니다. 남자한테 100% 버림받아요.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죠. 미용실을 해서 먹고는 살지만은 남자한테 이건 100% 이 대운에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이 60이 넘어서 남자한테 버림받는데 이때 여기서 이혼하고 간 여자 자식들이 좋아할까요? 자식들도? 자기 엄마를 자식들이 우러러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그렇게 대접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노후가 벌써 이미 불행해지고 쓸쓸하다는 게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주 자체가요, 병신일주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병신일주야, 병신이야, 이거는. 일주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형살이. 근데 같은 적이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월이다. 그러면 요건 조금 달라요. 인월이다 그러면. 인월은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인월이 장생월이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반드시 내 편이 들어있어요. 병화가 들어있죠. 그래서 인월을 우리가 좋게 보는 거예요. 무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병화나 무토는요, 제가 그 궁합 보는 거 설명했죠. 궁합 제가 여기서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궁합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걸 따지기 전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을 사주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우리가 아들이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궁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기 전에 이런 사주는 하지 말아라가 정답이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주가 왔어요. 그러면 남자 쪽이라면은 뭐라고 얘기돼요? 무조건 하지 말라가 정답이야. 원국이 나쁘면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실 거는요. 이 무토나 병화는 대지 위에 태양이 뜬 거니까 무토나 병화는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인월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토나 병화가 인월에 병진일주를 깔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화생도 식신이니까. 그리고 이 미를 기준해서 미를 기준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화를 봐요. 정화를 봅시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병화를 봤으니까 정화를 우리가 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이 사주에서 여기가 병신일주고요. 여기가 기묘인데 여기가 월이고 이게 일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계유대운이다. 51사 여기가 나빠였어요. 61사의 임신대운인데 높아심에서 얘기합니다. 야, 이거 계유대운이 나빠요. 그 나쁜 이유는 왜냐하면 금생수, 이게 신유 금국이 돼 금생수가 되고 관이 강한데 이거 관을 치니까 나쁘잖아요. 이 대운에 자묘유 삼형살이 빠지니까.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도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 이 사람은 월에 묘일충이죠.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렇게 해석한다고. 월에 묘일충이니까 요게 용신이 깨지니까 나쁘다. 결론은 똑같지만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충은 대운에서 충이든 세운에서 만나는 충은 나하고만 따지지 연월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연월시를 왜 따지자고요. 그런 식으로 봤다가는요 사주 못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연령 비연령이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항상 충은 일주를 기준해서 하는 거다. 머릿속에다 확실히 집어넣으시라고요. 그리고 대운을 갖고 용신이 아니냐, 나쁘다, 관이 기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무슨 연을 충운하니까 조상 떠나고 햇소리 하는 놈들 많아요. 사주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역학은, 특히 사주 명리학은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정답이. 지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연령비역이 될 수 없는 거고, 정답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주이론이 처음에 나온 근본뿌리, 십천간 시부터 근본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풀이. 그거는 사주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사주가 51만 8천 개 사주를 다 하나하나 특색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주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사주가 들어와도 그때그때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해가 떠서요, 인월에 해가 떠서 오에서 병화가 떠 있어요. 그러면 유에서 해가 지고 나면은 술이에요. 술해예요. 예, 자, 해가 지고 나면은 달이 뜹니다. 그 달이 뜨는 게 정화야. 이거는 기토, 땅 속에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걸 보세요. 왜 겨울에도 오히려 땅 속을 파면 따뜻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운막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겨울에도 땅 속이 따뜻할까요? 그 이유는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대지가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뜨거운 거예요.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정화는 병화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안이 땅속이 차가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화는 병화의 도움이 돼요. 근데 병화의 입장에서는 정화가 뭐 필요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말 그대로 그냥 겁재야.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 정화는요. 그런데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나 이 정화는 태양이 떠 있을 때는 또 의미가 없죠. 태양이 떠 있을 때는 정화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요, 요 유에서부터 해가 지니까 이 정화는 이걸 봐요. 사주 구성이 나머진 볼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만약에 갑이 하나 있다. 뭐 이쪽에 갑이 있다. 사주 구성이 이렇게만 됐다면 이 자체로 기가 막히게 좋은 사주예요. 즉 정화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서 달이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를 깔고 유나 해를 보고 정화가 있는 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해가 지고 나서. 그래서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의 정해일주, 6월의 정해일주와 해월의 정유일주는 둘 다 좋아요. 좋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 유는 요게 예술적 감각을 말해요. 그래서 정유일주들이 예술적 감각이 좋아요. 그래서 뭐 성악가라든가 미술가라든가 도자기 한다든가 뭐 연극한다든가 이 정유일주들이 손재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야? 화극금이죠. 화극 재죠. 그러니까 풍족해요. 연극 계통이나 이런 데서 성공합니다. 좋은 사주에. 그런데 이것도 좋아요. 6월에 난 정화도 기가 막히게 좋아요. 정해. 근데 요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해가 해 중에 이 해의 지장간을 보면 여기 임수와 간목이 있죠. 임수와 간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수는 이게 수국화, 정임 한목이고 이게 정관이죠. 정관 아니에요. 정관이고 이거는 인성이죠. 정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유일주들은요. 정유일주는 학자라든가 공직자로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학자나 공직자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한 대법관도 정유일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는 이렇게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기토도 유의 기의 일주든 해의 기유일주든 예를 들어서 여기 정화가 하나 있고요. 사주 구성 자체가 이렇게만 됐다면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이 자체로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사주예요. 성공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그러니까 기토나 정화나 같은 거예요. 화토일색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길 봐요. 이 정화가 예를 들어서 사오미예요. 사오미. 예를 들어서 정화가 이거 봐요. 정화가 예를 들어서 뭐 미월의 정사일주다. 또는 4월의 정밀주다. 이 정화가 이게 이렇게 때양볕에 또는 예를 들어서 뭐 5월의 정사일주다. 염상격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경이 하나 떴다든가 이렇다고 봅시다. 염상격이 아니라면은 몽땅 화로 되어 있는 염상격이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정밀주다. 이 정화가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이거 봐요. 사오미 한여름에 정화가 떠본들 대낮에 촛불을 켜봐야 그 촛불이 보이냐고요. 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일가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하는 그런 사주들이 바람직한 겁니다. 지금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게 신기하게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조 왕들이 다 수명이 짧아요. 근데 제일 짧은 왕이 누구였어요? 단종이죠. 단종 사주가 어떻게 됐냐면은 정일주인데요. 단종 사주가 이게 신유 잡아요. 병신 정사 병호예요. 이 사주가 정화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뺏기는 거예요. 지금 신월의 신유, 신월의 정화예요. 그리고 정사일주입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양쪽에 병화가 떠 있어요. 그럼 이건 태양이야. 여기 태양이 떠 있는데 여기 초롱불이 떠봐야 이게 이 정화가 빛을 보겠어요? 대낮에 여기 촛불이 켜봐야, 대낮에 촛불이 켜봐야 이 정화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다가 정사, 한낮에 정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정화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뭐예요? 삼촌한테 왕권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정화나 기토는 자기권을 갖고 태어나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권을. 또 이거하고 유사한 사주로 또 하나 불행한 우리나라 역대 왕이 누가 있어요? 연산군 사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산군 사주도요, 그분도 왕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사주예요. 어떻게 되냐면 병신, 경자, 정유.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은 그래도 정유일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십몇 년을 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병호예요. 자, 봐요. 신자진 수국이에요. 여기가 다, 잘 봐요. 나를 빼놓고 다 이쪽이 다 뭐예요? 양권이죠. 네? 양권입니다. 나를 빼놓고. 근데 신자 수국이에요. 화금. 그러니까 이 사주가 그나마 정유일주를 갖고 있으니까 화급금으로 재를 갖고 천을 거느리고 그래도 왕을 그래도 십몇 년을 유지한 건데요. 이 병화가 있는 게 나쁜 거예요. 말 그대로 겁재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서 이 정화를 제 역할을 못해. 이거 뺏어가 버리는 거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약하다 하더라도 이 정화가 지나치게, 아무리 신약하다 하더라도 정화가 지나치게 병화가 강하면은 이 정화는 쓸모가 없어요.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이제 이분이 29살에서 39세의 대운이 구대운이었는데 이때가 여기가 계묘대운에 들어가요. 여기서 왕권을 뺏깁니다. 중종반전이 이 양반 34살 땐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 계묘대운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봐요. 치약이에요. 이게 정계충, 묘유충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묘유 삼형살에 빠지죠. 그래서 요 대운에 이 사람이 왕을 뺏기는 거예요. 유배당해서 몇 년 살다가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특히 이 정화는 월을 잘 타야 돼요. 월을 잘못 타버리면 정화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월을 잘 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높아시면서 제가 보면요, 높아시면서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나요? 자 봐요. 간목이나 을목이나 병화나 정화 여기를 보는데 다 자기 역할하는 상태에 있어야 돼. 정화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해 뭐 6월에 이렇게 정유월에 정일주다.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간목 같으면 갑진일주하고 갑술일주하고 어느 게 더 뛰어? 예? 갑술이죠. 갑술이어야 돼. 갑술일주야 간목이 제 역할을 해요. 역대 대통령, 그러니까 역대 왕 중에서 2조 왕 중에서 역대 왕 중에서 제일 장수한 왕이 누구예요? 영조입니다. 영조가 제일 장수했는데 이 영조 이분 사주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갑술 그래요. 기가 막히게 좋은 사주예요. 갑술만 4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목국토 재를, 그러니까 뭐예요? 남 20년 해먹을 왕을 40년씩이라는 거예요. 50년. 51년, 예, 50년. 그리고 재가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돼? 장가를 4번만 간 게 아니죠. 10번은 갔죠. 첩을 10몇 명 거느리잖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엔 자기 아들을 죽이지만은,
자기 손자 아들을 죽이지만 어쨌든 자관 본인한테는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주예요. 만약에 이런 사주가 갑진일지다. 이건 왕도 되지도 않아요. 되기도 전에 뺏깁니다. 이제 그런 원리들이 그러니까 사주의 기본 원리를 정확히 알면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권, 양권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시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세요. 100% 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의 의미를요, 똑같이 이렇게 보고요.